당신의 K방산 ETF 계좌 최근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순자산 총액 18.5% 급증, 3조 6,365억 원 돌파. 2025년 대한민국 방산 수출액 154억 달러, 전년 대비 60.4% 폭등하며 세계 4위를 찍었습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 증가율조차 이 속도 앞에서는 명암을 못 내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의 진앙에 단 하나의 장갑차가 있습니다. 레드백,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형 보병 전투 장갑차. 이 한 대의 성공이 지금 K방산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장갑차 하나가 K방산의 지도를 통째로 다시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자산 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걸까요? 이 영상에서 레드백의 압도적 기술력, 승리를 설계한 전략,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기회와 리스크까지 그 인과관계를 데이터로 증명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 수백억 달러짜리 계약의 문을 열어젖힌 레드백의 기술, 경쟁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었던 그 심장부를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전장에서 생존의 첫 번째 조건, 보는 겁니다. 레드백은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즈의 아이언 비전을 탑재했습니다. 승무원이 헬멧만 쓰면 장갑차 내부에 앉은 채로 밖을 360도 투시하듯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두꺼운 장갑판 뒤에 완전히 보호받으면서도 전장 전체가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날아오는 위협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입니다.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이 차량을 향해 날아오면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요격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파괴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속 수백 킬로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정확히 때려서 떨어뜨리는 초능력 글러브를 단 겁니다. 그것도 전방위로. 이 두 시스템의 가치, 숫자로 확인하겠습니다. 2024년 2월 제인스티트에스 보도 기준 엘빗 시스템스는 한화와 6억 달러, 우리 돈 약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이언 비전과 아이언 피스트, 레드백의 눈과 방패에만 8천억 원이 투입된 겁니다. 이것이 레드백 생존성의 가격표입니다. 다음, 기동성. 40톤이 넘는 전투 차량이 고무 궤도를 달고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일체형 복합 고무 궤도, Composite Rubber Tracks. 기존 강철 궤도 대비 소음과 진동이 확연히 줄었고 연비는 30% 향상, 최대 속도 시속 65km 이상. Army Technology 인터뷰 자료 기준입니다. 왜 중요하냐? 현대 전장에서 장갑차는 장거리를 빠르게 기동해야 합니다. 연비 30% 차이는 곧 작전 반경의 차이고 소음 감소는 은밀성입니다. 적에게 들키기 전에 먼저 도착하고 먼저 포진한다. 기동성이란 결국 전장의 주도권입니다. 잠깐. 아이언 비전, 아이언 피스트, 고무 궤도, 여기까지 듣고 최첨단 부품 잘 조합했네 정도로 정리했다면 당신은 지금 비싼 부품 목록을 보고 있는 거지 승리하는 전략을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신기술을 하나의 차체에 통합하면서도 개발 기간과 비용을 오히려 줄여버린 결정적 한 수가 남아 있습니다. 레드백의 심장, 파워팩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만드는 대신 이미 전 세계에서 1000대 이상 생산되어 실전 검증을 마친 K9 자주포의 파워팩을 가져왔습니다. K9은 한국 방산의 간판 수출품이죠. 수천 시간의 실전 데이터가 축적된 검증 완료 엔진을 레드백 위에 얹은 겁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신규 엔진 개발에 드는 수년의 시간과 비용이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호주군이 가장 까다롭게 따지는 신뢰성은 완벽하게 증명됐죠. 최첨단 무장 위에 검증된 안정성. 경쟁사들은 엔진부터 무장까지 전부 새로 설계하며 리스크와 일정 지연에 발목 잡혔습니다. 반면 한화는 검증된 심장 위에 신기술을 얻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택했고 이건 K9이라는 실전 검증 플랫폼 없이는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적 우위였습니다. 결국 레드백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입니다. 아이언 비전으로 전장을 꿰뚫어보고 아이언 피스트로 날아오는 위협을 공중에서 격추하고 고무 궤도로 더 빠르게, 더 조용하게, 더 멀리 달립니다. 그리고 K9의 검증된 심장이 이 모든 걸 뛰게 만듭니다. 기술 스펙만 놓고 보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도 레드백은 질 뻔했습니다.
경쟁자보다 기술이 앞섰는데 패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승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승패를 갈라놓은 진짜 요인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현지화입니다. 기술도 성능도 가격도 아닌 현지화. 이게 승부를 결정지은 한 수였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라면 당연히 의문이 생깁니다. 성능 좋으면 그만이지 왜 굳이 호주에 공장까지 짓나? 호주 입장에서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수조 원짜리 무기 도입은 단순한 쇼핑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 프로젝트이자 산업 정책이고 일자리 정책입니다. 장갑차가 아무리 좋아도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구매국은 반드시 묻습니다. 이 계약이 우리 경제에 뭘 남기느냐? 한화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직접 짓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HACE, 한화 Armored Vehicle Center of Excellence,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최초의 해외 생산기지입니다. 핵심은 공장 하나 세운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화는 호주 현지 방산 기업들과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유수의 대학들과 기술 연구 파트너십까지 체결했습니다. 완성품을 들고 가서 파는 게 아니라 호주 방산 생태계 한복판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설계. 한화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지화는 전 세계적 트렌드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제작하고 현지 인력을 활용해 그 나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컨셉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계획이 호주 정부 계획과 부합했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부합, 이 단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그리던 자국 방산산업 육성 로드맵과 한화가 제시한 현지화 청사진이 정확히 맞물린 겁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왔습니다. 2023년 12월 호주 정부와 24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 129대의 레드백, 전량 호주 현지 생산 확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이 계약의 의미를 투자자 관점에서 짚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쟁력 있는 가격에 좋은 무기를 파는 나라에서 구매국의 산업과 경제에 직접 기여하며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글로벌 방산 플레이어로 격이 바뀐 겁니다. 판매자에서 파트너로. 이건 단순히 다음 수출 계약 하나를 더 따내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현지 공급망에 편입되면 향후 10년, 20년의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 사업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확보한 것이고 레드백은 그 첫 번째 증명입니다. 자, 기술력 확인했습니다. 현지화 전략의 위력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죠. 이 3조 2천억 원짜리 계약, K방산의 이 구조적 도약이 대체 내 계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구체적인 숫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수출입은행의 2026 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 방산 수출액은 15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60.4% 증가. 이 폭발적 성장의 기폭제 중 하나가 바로 레드백의 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계약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한국 경제의 수출 구조를 떠올려 보십시오. 반도체 쏠림입니다. 삼성과 SK가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출렁이는 사실상 단일 품목 의존 구조. 그런데 방산 수출이 154억 달러를 찍었다는 건 한국이 드디어 수출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수 있는 두 번째 엔진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국가 경제 차원에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거시적 변화가 기업 실적에 어떻게 찍히는지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천궁2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레드백. 이 세 축의 수출 성과가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1.7% 증가했습니다. 2배입니다. 그리고 한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안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4대 방산 기업의 2025년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5조 2,208억 원. 전년 대비 4.2배의 성장입니다. 한 섹터 전체가 1년 만에 4배 넘게 큰다? 전쟁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면 불가능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 당신의 계좌엔 어떻게 찍혔을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흐름을 코스피 지수와 나란히 놓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동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독주했습니다.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초월하는 독자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낸 겁니다. 레드백 수주 발표가 촉발한 이 격차, 이게 바로 K방산이라는 섹터가 가진 알파의 실체입니다. 시장 전체가 주저앉을 때 홀로 버티고 올라가는 힘,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직접 ETF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체감이 더 클 겁니다. 중동 분쟁 발발 직후 KO덱스 방산 탑10 ETF가 51.6% 급등했습니다. 타이거 K방산한 우주 ETF는 33.9% 상승. K방산 관련 ETF로 순자산이 폭발적으로 유입되었고, 이건 기관과 개인 모두가 이 섹터의 구조적 성장성에 베팅했다는 뜻입니다. 레드백 24억 달러 계약. 이것이 한화의 실적을 끌어올렸고, 실적은 방산 ETF 수익률을 폭발시켰고, 그 ETF는 당신의 포트폴리오 가치를 밀어올렸습니다. 3조 2천억 원짜리 뉴스가 당신의 계좌까지 도달하는 경로, 이겁니다. 방산 수출은 더 이상 안보 뉴스 카테고리에 머물 주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산 배분 전략에 편입시켜야 할 현실 변수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빛의 영역입니다. 수출 급증, 주가 급등, ETF 수익률 폭발. 전부 사실이고 전부 데이터로 증명된 성과입니다. 그런데 냉정한 투자자라면 이 시점에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성장 궤도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이 화려한 실적 이면에 아직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은 그림자는 없는가? 바로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레드백의 성공은 일회성 수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수가 이미 놓이고 있습니다. 아미 레커기니션 2025년 10월 보도 기준, 무인 포탑과 유무인 복합 전투 기술 MUMT를 적용할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KNIFV 개발이 345억 원 규모로 착수됐습니다. 레드백에서 검증된 기술을 한 세대 끌어올리는 프로젝트입니다. 호주에 세운 H-ACE 생산 기지의 가치도 호주 납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미국,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으로의 추가 수출을 위한 글로벌 교두보입니다. 한 건의 계약이 다음 계약의 레퍼런스가 되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 레드백이 열어젖힌 판입니다. 이 판의 심장부였던 현지화 전략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4년 7월 경고를 붙였습니다. K방산 수출에 수반되는 기술 이전이 장기적으로 강력한 수출 경쟁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우리가 기술과 생산 노하우를 넘깁니다. 상대국은 그걸 흡수해 자체 영향을 키웁니다. 시간이 흐르면 독자 개발에 나서고 글로벌 입찰에서 우리와 같은 물건을 들고 나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시플이 2025년 12월 보고서가 짚은 사례, 터키의 알타이 전차. K2 전차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됐고, 체결 당시엔 한국은 수출 실적, 터키는 자국 전차 개발 기반을 확보하는 합리적 거래였습니다. 지금 알타이는 일부 수출 시장에서 K2의 잠재적 경쟁자로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건넨 기술이 부메랑이 되어 같은 입찰장에서 우리와 맞붙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언어로 번역하면 내가 키운 경쟁사가 내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지화를 포기하면 레드백의 호주 수주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해법은 하나, 세대 차이의 유지. 상대국이 이전받은 기술을 완전히 소화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완성하는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방산에서의 속도 경쟁이 난 바로 이겁니다. KNIFV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기술을 넘기는 동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이 속도에서 밀리는 순간 선순환은 역순환으로 뒤집힙니다. 여러분은 K방산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1번, 레드백을 발판으로 선순환 구조가 가동되며 성장이 이어진다. 2번, 기술 이전 리스크가 누적되며 경쟁이 심화된다. 댓글로 번호와 근거를 남겨주세요. 이 리스크까지 전부 인지하면서도 레드백을 직접 만든 개발자들은 이 성공을 단순한 계약 체결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이 순간을 정의하는 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왜 하필 그 표현을 선택했는지 바로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단추, 개발자의 표현입니다. 나에게 레드백이란 K방산 세계화의 첫 단추이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나머지가 제자리를 찾듯 이 한 번의 성공이 K방산 수출 전체의 기준점이 됩니다. 또 다른 개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레드백은 터닝 포인트다.
시장에서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장비이기 때문이다. 첫 단추, 터닝 포인트. 결국 레드백의 여정은 이랬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서 출발했습니다. 호주와 상생하는 현지화 전략을 거쳐 3조 2천억 원의 결실을 맺었죠. 그리고 그 성과가 K방산 ETF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까지 확인했습니다. 기술 이전 리스크라는 냉정한 현실 점검도 빠뜨리지 않았고요. 기술, 전략, 국가적 지원, 이 셋이 정밀하게 맞물렸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 레드백이 직접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K방산이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새기는 훨씬 더 큰 서사, 우리는 지금 그 첫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알려주세요. 데이터와 논리로 무장한 분석 계속 가져오겠습니다.